2011년 전례 없는 혁명의 물결이었던 아랍의 봄 현장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외친 구호, 우리에게 빵을 달라. 당시 세계 금융 위기에 더해 러시아가 흉작으로 밀 수출까지 제한하면서 빵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식량 가격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동, 북아프리카엔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 민주화 운동으로 카다피 같은 독재자들이 축출됐죠. 그런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여전히 밀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 국가들의 식량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면서 제2의 아랍의 봄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쳐버린 물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인데 이는 무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한 상황인 것입니다.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알다시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3,000원 하던 짜장면을 지금은 7,000원 주고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말하죠. 여기서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짜장면 값은 올라갑니다. 옌병 한마디로 그놈의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뭐 밀가루 비싸서 설마 굶어 죽어? 때가 어느 땐데? 라는 무식한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왜 그게 개소리인지 인지하실 겁니다. 현재 유엔에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스톰. 개별적으로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미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들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망할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은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가 간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오고 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업계 또한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생산해도 보낼 수가 없고 보내고 싶어도 생산량이 딸리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됐죠. 글로벌 공급망이 그냥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정신나간 빡빡이 푸틴이 불난 집에 기름을 시원하게 부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를, 해바라기 유의 75%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곡창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갈 수 있는 길목인 흑해 항구를 봉쇄했고 서유럽 쪽 수출로인 철도를 집요하게 포격해버리면서 우크라이나 창고에 있던 밀마저 오도 가도 못하게 썩게 생겼습니다. 망할 푸틴. 부피가 크고 유통기한이 있는 곡물 특성상 수출하려면 저장, 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항구 같은 수출을 위한 기반 시설이나 트랙터 등의 생산 설비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볼 때 전쟁이 끝나도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까지 무려 3년 이상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비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불을 놓는 꼬라지를 낸 셈이죠. 덕분에 비료값이 200%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비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료는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시켜서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개발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을 인구 증가량의 2배로 만들어버렸죠.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멜서스 이론을 폐기시켜버린 게 비료라는 겁니다. 그 파급력은 스리랑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외환 위기로 지난해 화학 비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량을 크게 떨어뜨려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고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기에 이르렀죠. 이 과정에서 분노한 시위대에게 공격받은 한 집권당 의원이 시위대 2명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옌병 코로나와 전쟁만 해도 이 지경인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까지 덮치며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50도에 이르는 120년 만의 폭염으로 밀과 설탕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농업하면 빠질 수 없는 중국도 지난해 가을 대홍수로 수확량이 20% 감소했고 미국,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다면 에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자연재해라도 전 세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95에서 올해 158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는 말합니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평균 0.2%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땐 수입국의 물가 상승 효과는 0.4% 이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이상기후라는 삼중고가 에그플레이션의 기름을 부은 격이죠. 예측하기도 통제하기도 힘든 이런 변수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평양냉면 한 그릇에 16,000원. 대한민국 밥상 물가가 살벌합니다. 5%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놀라운데 앞으로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냐? 이러면 다 죽어. 사실입니다. 앞선 삼중고에 더해 중국 같은 나라가 식량 보호주의를 내세워 수출을 제한해버린다면 단단히 잘못되겠죠. 당장에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료 원료인 곡물가가 느자고 없이 상승하다 보니 돼지가 우리보다 비싼 밥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까지 늘다 보니 금겹살림이 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용유, 밀가루, 거기에 배달료까지 치킨도 조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지속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율이 높은 적금에 돈을 넣을 것이고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껴 대출도 줄여나갈 테죠.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고 그러면 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부디. 그러나 반대로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게 더 치명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사람들은 소득의 40% 이상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끼니를 때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실제로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무료 급식소 또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귀해지신 밥상머리 앞에서 예의를 차려야 할 지경입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6%입니다. 이는 대부분 감자나 쌀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 밀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파로 공유 자급률은 급격히 감소했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보릿고개는 옛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량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식량난은 물가 상승을 넘어 사회 불안을 야기하죠.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 녀석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습니다.